최근 유튜브 CEO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 알고리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같은 노력을 해도 내 채널만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CEO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발표한 공지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제 채널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제 생각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조회수 확보에 유리할지 감이 확실하게 잡히실 거예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TV로 보는 유튜브 시청 시간이 모바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실의 큰 화면에서 멀리서 보는, 틀어놓고 보는 패턴이 늘어났다는 의미이죠.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유튜브 CEO는 영상 제작 시 꼭 놓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화질 관리였습니다. 요즘 영상들은 대부분 4K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대형 TV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은 화면이 큰 만큼 영상의 화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눈치채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화질 문제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시청 지속 시간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 크기도 계속 커지는 추세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차량 내 태블릿 시청까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숏폼이든 롱폼이든 화면이 클수록 화질의 중요성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촬영부터 편집, 출력이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영상의 화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4K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자막이나 그래픽은 큰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해 주셔야 해요. 글꼴은 가늘고 복잡한 스타일보다 굵고 단순한 스타일을 써야 멀리서도 잘 읽힙니다. 또 오디오는 목소리의 선명도가 가장 중요하고 배경음은 너무 크지 않도록 은은한 볼륨으로 깔아서 넓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작 단계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길이에 관한 팁입니다. 영상은 가능하면 조금 긴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TV에서 유튜브를 볼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2분에서 3분마다 리모컨을 드는 게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켜놓으면 10분에서 20분 볼 수 있는 긴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10분에서 20분을 계속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길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 시청자가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세요. 미스터비스트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영상 시작하자마자 오늘 영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로는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오? 진짜 되네 라는 작은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시청자가 영상 초반에서부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TV에서 주로 롱폼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전제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혹시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직 부담스럽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숏폼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숏폼은 최대 길이가 60초이고 30초에서 40초 분량의 영상으로도 충분한 조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만큼 영상 초반 몇 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는 후킹을 어떻게 배치할지, 화면 전환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게 가져갈지, 자막과 편집 스타일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 롱폼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숏폼 기본기만 제대로 잡아도 조회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제작한 영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채널 홈 섹션을 구성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TV로 유튜브에 들어온 시청자는 대부분 채널 홈에서 리모컨을 몇 번 움직여서 볼 영상을 고르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채널 홈의 첫 번째 줄에는 처음 방문하는 신규 시청자가 보기 좋은 영상을, 두 번째 줄에는 내 채널에 인기 영상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미리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설계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 채널의 콘텐츠를 더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시청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업데이트와 제가 경험한 팁들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쇼츠 영상 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부터 유튜브 쇼츠는 최대 3분까지의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이 쇼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을 주로 보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피드에서 빠르게 넘겨보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1분이 넘어가는 쇼츠는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겠죠. 같은 주제로 59초 이내의 짧은 버전과 70초에서 90초 정도의 긴 버전을 모두 제작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60초 이내로 짧게 만든 쇼츠가 더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또 영상이 60초를 넘으면 음원 수익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초 이하의 쇼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쇼츠 조회수 집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성과 비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쇼츠는 재생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조회수 1로 집계되는 방식인데요. 과거는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보거나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해야지만 조회수로 카운트됐지만, 지금은 그냥 클릭만 해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영상을 단순히 조회수 가지고만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성과를 비교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해당 영상을 클릭한 뒤에 영상 분석 메뉴에서 참여도 탭을 선택해 보세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효 조회수 지표가 과거 방식, 즉 시청자가 일정 시간 실제로 시청한 기준으로 잡히는 조회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됐던 유튜브 AI 금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서 AI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촬영한 영상처럼 보이는 AI 합성 영상의 경우 업로드 시 합성입니다라는 표시만 활성화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비슷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듯이 제작한 오리지널티가 거의 없는 영상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더 이상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가져와서 업로드하면 수익화가 제한되지만, 그 영상에 내 의견을 덧붙이거나 리액션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하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글은 최근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도구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EO3라는 영상 생성 AI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 모델을 통해 텍스트를 영상으로, 사진을 영상으로 간편하게 변환시키는 기능도 가능하고, 심지어 유튜브 쇼츠 기능 중에 몇 장의 사진만으로 짧은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우선 적용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곧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AI 영상 제작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AI 합성 영상 표시와 내 의견이나 내 색깔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앞으로는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AI 제작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더빙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 다국어 자동 더빙을 적용한 영상의 경우 전체 시청 시간 중 무려 40% 이상이 더빙 언어를 선택한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해외 시청자의 비중이 채널에서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고, 채널에 따라서 자동 더빙 기능 덕분에 전체 시청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동 더빙 기능이 활성화되면 처음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영상 1개에서 2개 정도만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특정 언어에서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때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영상에 한 번에 적용하면 이 구독자들의 품질 관리도 어려워지고, 기존 구독자의 시청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대해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 공개한 업데이트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기억하면 좋을 팁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유튜브 공식 업데이트를 보면 알고리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경쟁 채널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쇼츠 길이 테스트, AI 콘텐츠 규정이나 자동 더빙 활용 같은 최신 정보들은 당장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제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업데이트와 제작 노하우를 꾸준히 체크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대응하면 조금의 차이가 큰 성과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제작하는 중요 업데이트나 실제로 제 채널에 적용해서 성과를 낸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제작 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서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경험담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